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 갈 수만 있다면 100세까지, 아니 120세까지 사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요. 오늘은 아직도 현역에서 활기차게 일하면서 장수를 누리고 있는 101세 의사 선생님의 장수 비결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101세 의사 선생님의 장수 비법은요,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목차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저도 서점에서 그냥 보자마자 사게 된 책이에요. 이분께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이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게 일을 하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 비법을 자신이 매일 실천하고 있는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 다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으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습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비법들을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또 활동하느냐에 관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인데요. 자,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살기, 두 번째는 15분 일광욕하기, 세 번째는 매일 30분 산책하기, 네 번째는 매일 낮잠 자기, 다섯 번째는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하기, 여섯 번째는 과한 운동을 하지 않기, 일곱 번째는 매 순간 내 등의 모양을 체크하기, 또 여덟 번째는 작은 목표로 시작하기입니다. 참 단순하고 간단해서 어떤 특별한 비법을 기대하셨던 분이라면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어려운 숙제의 답은 복잡하지도 않고 또 멀리 있지도 않아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잠깐 실천하느냐 아니면 100일, 1000일 지속해서 습관화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러한 습관이 왜 각각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또 와닿게 풀어주셔서 아마 직접 읽어보시면은 고개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아까 이 등 모양을 잡는 것은 자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세에 따라서 노화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챕터는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지에 관한 습관인데요. 자, 먼저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기, 채소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줄이기, 채소부터 먹기 시작하기, 그러니까 먹는 순서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일 고기를 먹기, 매일 발효식품을 먹기,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기, 그리고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하기,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수프를 먹기,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시기, 마지막으로 매일 물 2리터를 마시기. 그렇게 해서 총 11가지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식사법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장이 약한 분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를 먹는 것이 설사를 유발하면서 또 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채소 안에 포도맵 성분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첨언을 하자면 17번째 습관으로 이 선생님이 드시던 약선 수프는 몸에 활력을 주는 10가지의 한약재로 만든 십전대보탕이란 탕약이에요. 여기다가 콜라겐이 풍부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끓인 수프입니다. 십전대보탕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쌍화차에 인삼 같은 이제 그런 약재를 3가지 더 추가해서 만든 탕약인데요. 인삼이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은 쌍화차로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챕터는 나는 이것만은 피한다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들인데요. 자, 첫 번째는 단 것을 먹지 않기, 두 번째는 당질 제한은 하지 않기, 세 번째는 과다한 염분 섭취는 피하기,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을 피하기,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기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당질, 탄수화물을 극적으로 제한하고 단백질과 지방에서 그 에너지를 다 취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40대 이상의 중장년 그리고 고령자는 젊을 때보다 이 혈관의 강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혈액의 흐름도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질을 과잉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중풍 같은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네 번째 챕터는 저는 병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인데요.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이분은 32살 때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었고 또 89세 때 간암으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도 마냥 건강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병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주고 있는데요. 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하고요. 장점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약만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의 경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에 주목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건강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은 이분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보면서 채소, 생선, 해조류 중심의 식사를 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 그리고 소소하게 사회활동들을 계속하는 모습들을 말해요.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요, 가끔 하라는 건강검진 다 하고 건강관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면서 낙담하고 막 짜증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 크고 작은 병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병에 10번 걸릴 것을 5번, 3번으로 줄이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가 되도록 잘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마음 습관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는 늘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하기. 너무 와닿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기. 세 번째는 여전히 젊다는 것을 기억하기. 그리고 항상 웃음을 선택하기. 그리고 스트레스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그리고 무엇이든 적당하게 하기. 이건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즐기기. 그리고 짜증내면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이 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하기.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또 다만 죽기 전까지 살 뿐이라고 생각하기.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뒤에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기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 주옥 같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101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장수 비결 생활습관 45가지는 참 배울 점이 많아서 저도 막 밑줄그면서 봤고요. 냉장고나 책상 앞에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탈무드 얘기나 명심보감처럼 정말 오래 묵은 지혜가 담겨 있는 걸 진짜 느끼거든요. 오늘 내용은 다수를 위한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인 건강 습관들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그러니까 개인 맞춤으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려면 여기서 조금 더 무엇을 추가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좋은 습관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